안녕하십니까. 미래전략부 남용현들입니다. 본 동영상 제작 목적은 KGIT뱅크의 신규 과정인 디자인 파트 진행에 있어서 사업부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그리고 조금이나마 쉽게 진행하실 수 있게 이 교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일단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큰 맥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먼저는 이 과목별 그리고 과정별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과목별 개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현재 메이저 기관들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디자인 파트를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메이저 기관들에 대한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보다 차별화된, 보다 좀 더 나은 상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피칭하면 좋을지 그에 따른 간단한 상담 가이드라인도 저희 쪽에서 만들어 봤습니다. 우선 이 웹 스페셜리스트 저희 쪽 과정인데요. 저희 쪽 이 과정에 대한 과목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웹 파트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웹 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 파트가 있고요. 그리고 웹 퍼블리셔, 웹 코딩하는 파트가 있습니다. 디자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런 흔히들 알고 계시는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를 통해서 뭔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이제 인테리어, 웹 홈페이지를 인테리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. 웹 코딩, 그러니까 웹 퍼블리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홈페이지에 삽입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기능을 추가시킨다든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시는 분들을 뜻합니다.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과정을 이원화를 시켜서 웹 디자이너 따로, 웹 퍼블리셔 따로 이렇게 두 명을 고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.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업체 공고를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과정을 모두 다 겸비한 그런 웹 스페셜리스트를 채용을 하고 있는 공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런 부분 시장에 맞춰서 저희 쪽에서 기획하게 된 이런 웹 스페셜리스트 과정 또한 웹 디자인 파트뿐만이 아니라 웹 코딩 쪽 퍼블리셔에 대한 기술까지 같이 배워서 겸비해서 취업을 나갈 수 있게끔 교육을 편성을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지금서부터는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일단 이 웹 디자인 스페셜리스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위에 1, 2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파트로서 웹 디자이너가 갖춰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. 그 밑에 3번서부터 6번까지는 웹 코딩을 위한 퍼블리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. 마지막 7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1번서부터 6번까지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본인 학생 개인별의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는 과정입니다.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미래전략부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이 웹 작업을 통해서 문의를 몇 건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서부터 하나도 모르지만 처음서부터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학생도 한두 명 있었지만 그 학생들이 아닌 자기는 실질적으로 디자이너 쪽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퍼블리셔 기술을 추가적으로 겸비해서 이직을 준비를 하고 계시려고 이 과정에 대한 교육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실제 그런 분들을 상담을 진행을 하실 때 먼저 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웹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바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 대한 부분 설명은 접어두시고 그 밑에 이 퍼블리셔에 대한 기술 설명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포토샵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지나 사진에 대해서 다양한 편집과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진의 이미지, 그리고 합성, 그리고 뭔가 오래된 사진의 복원 등의 편집, 수정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일러스트의 펜툴 기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미지 창작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개념이 비트맵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
이제 이미지를 제작을 해 놓으면 그 이미지의 크기를 늘리거나 축소시키거나 등등의 변형을 줬을 때 계단 현상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깨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이미지를 창작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토샵을 갖고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일단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사진 및 이미지의 편집 그리고 수정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일러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보다 이제 수정이라든가 편집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만 이 강력한 펜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창작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. 특히 그래픽 방식이 비트맵인 포토샵과는 좀 달리 이 수치값, 벡터 값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작업 후 결과물을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변형을 하더라도 그 이미지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주로 일러스트를 통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디자인을 포토샵을 통해서 수정 및 편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HTML5랑 CSS3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쪽 과목서부터는 이제 웹 코딩에 대한 기술적인 과목들인데요. 이제 HTML 그리고 CSS. 이제 HTML 같은 경우에는 이 웹페이지를 위한 마크업 언어로서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코딩을 하기 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코딩된 결과물에다가 효과를 주는 기술을 CSS라고 하는데요. 이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웹페이지의 언어는 HTML, 그리고 색깔을 주거나 폰트, 크기 등의 이미지 편집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꾸미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CSS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. HTML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HTML5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. 9버전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브라우저 및 각기 다른 디바이스, 예를 들어서 뭐 데스크톱이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,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한 결과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각각의 코딩을 진행을 했었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HTML5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코딩으로 어떤 브라우저 및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고요. 실제로 2013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의해서 이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보니 최근 같은 경우에는 HTML을 통해서 웹 코딩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. 같은 맥락으로 이 HTML 교육을 진행을 받으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과정, 심화적인 과정으로 뒤에 나올 그런 반응형 웹도 이 HTML5에서 연결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드림위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드림위버는 이제 웹사이트 생성 및 편집을 위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직관적인 시각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. HTML5나 CSS 및 jQuery에 대한 그런 언어들에 대한 지원들이 다 진행이 되고 웹표준에 대한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합하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은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아니면 또는 뭐 빌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.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글이나 언어, 그러니까 한글이나 영어 같은 그런 언어를 통해서 저희가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듯이 이런 HTML 아니면은 jQuery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제작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.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랑 jQuery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바스크립트는 뭐 여기 적혀 있는 걸로는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하지 않고 작성해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언어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
좀 더 쉽게 말하면은 HTML5로 코딩을 한 다음에 CSS를 통해서 꾸며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역동적인 모션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코딩을 짤 수 있는 언어입니다.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들어가셨을 때 메뉴라든가 회사 소개에다 마우스를 대면은 그거에 대한 메뉴가 펼쳐진다든가 하는 그런 롤링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외에 많은 그런 역동적인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할 때 그에 맞는 코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코딩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. jQuery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jQuery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코딩을 하려면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둔 채 jQuery를 통해서 코딩을 합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jQuery는 자바 언어를 통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모아놓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간단하게 저희 쪽 IT 쪽을 좀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스프링 같은 역할을 진행을 하는 게 jQuery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. 다음으로는 반응형 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반응형 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스마트 기기 보급 또는 모바일에서 웹서핑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등등의 기기들에 모두 다 다른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. 이 모두 다 다른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값으로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최적화된 이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. 이 반응형 웹이라는 것은 하나의 페이지로 사용자의 환경이나 접속 장치에 알아서 반응하여서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. 좀 아까 설명해 드렸던 HTML5에서 좀 더 연장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고요. 최근 HTML5 보급 및 웹 접근성 준수의 의무화 등등을 통해서 이 반응형 웹 기술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입니다.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배워온 모든 기술들,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, 그리고 HTML5, 드림위버, 자바스크립트, 반응형 웹 등을 통해서 학생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. 특히나 이 웹 디자인 쪽 계열 그리고 퍼블리셔 쪽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여러 번 반복해서 퀄리티 높은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.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총 7개 그런 이 디자인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이 웹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단과로 진행하고 있는 학원이 한 3곳에서 2곳 정도밖에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관들보다 저희 쪽에서 열리고 있는 이 웹 포트폴리오 과정이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. 평균적인 기간은 40시간이지만 저희는 60시간 과정으로 진행을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 웹 스페셜리스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과목 설명을 해드렸고요. 지금서부터는 디자인 과정, 실질적으로 타 학원들을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 학원들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피칭을 많이 하는지, 그리고 실제 홈페이지랑은 달리 개설되어 있는 과정들은 어떤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고,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조금이나마 나은 피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